그 인류세 인프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잘 몰라서 객체지향 존재론하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런 이제 ANT 관련된 좀 새로운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고 이런 걸 봤더니 그 인류세에 관련된 그냥 기존 그 객체지향 존재라는 개념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들 앞으로 하시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페이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챗GPT 말씀해 주셨는데 챗GPT가 그 해목 말고 요즘은 사주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본다는 얘기는 그 사주를 해석하는 엔진을 넣어놨다는 얘기인데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궁합 같은 거 보면 잘 말해줍니다. 요 그림도 사실 챗GPT로 그린 건데요. 좀 이상한 게 있지만 좀 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존재론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레이엄 하만이나 번역된 책도 있던데 티모시 모통 같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는 우리 현상학과 선생님 계시지만 주체 객체 이제 명확한 구분에 기반해서 데카르트 이후 생각하는 주체의 어떤 코기토 엘고섬 할 때 코기토를 발견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표처럼 여기 이제 그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레스코지탄스 영역하고 그 외부 연장 물질 세계를 이분법을 나눈 다음에 외부 물질 세계는 이제 네이처랑 연결하고 인간과 연결된 것은 이제 컬처나 소사이티. 그래서 다들 이제 선생님 다 아시는 자연 문화 이분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은 이 아래쪽이고 비인간의 영역은 이렇게 위쪽으로 오면서 사실 가치 이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 위의 영역에 있고 그리고 가치는 아래의 영역에 있는 걸로 이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라틀로가 처음 그 우리는 We have never been modern에서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해서 공격한 게 이러한 이분법적 가치관에 의하면 여기 과학이라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 사회, 문화 혹은 그 가치 판단에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자연을 객체로 다루면서 거기에서 사실을 가져온 행위라는 것이 이제 그 실제로 소박한 어떤 그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고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ANT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러한 그 근대화의 이분법을 보면서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객체지향 존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러한 그 주체 객체 이분법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사실 동등한 오브젝트로 파악을 하고 있고 T가 오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체이고 상대가 객체일 때 인터서브젝티비티, 그러니까 간 주관성이 중요했지만 트리프로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객체지향 존재론 다음으로는 서로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인터 오브젝티비티가 중요한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챗 GPT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인간과 AI의 간 객관성 혹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경우 인간 주체가 전혀 배제된 채 요 객체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 영상이 이제 구글 자율주행차가 보는 세계를 파악하는 모습인데요. 요게 일반 카메라고 요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주변을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차가 끼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연구단 기본 주제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 요 길이라는 인프라가 인모빌리티한 상태로 존재하고 그 위를 못 들여 이렇게 뭐 정보나 이 경우에는 물질들이 오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트리프로의 개념의 관점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길도 하나의 객체로서 이 자율주행차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이제 인프라로 정지해 있고 자율주행차가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길이라는 다른 객체가 다가오는 그러면서 다른 이런 객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간 객관성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리프로를 최근 이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요건 얼마 전에 이제 그 사회와 철학이라는 데 이제 나온 글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프로 객체지향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선생님들 쪽에 이제 초객체 연구단이 있으셔서 하이퍼객체를 좀 가져왔는데요. 티모시 모턴이 얘기하는 하이퍼객체 혹은 초객체의 경우에는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을 회피하는 객체를 이제 하이퍼객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 뭐 100년도 살지 못하지만 하이퍼객체의 경우 이제 수천 년에서 수만 년 이상을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공간을 인식해야 되는 기후 변화 같은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하이퍼객체는 잘 이제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5가지 잘 알려진 속성들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퍼객체가 너무나 커서 인간의 인식을 벗어나는 객체라면 사실 그 스펙트럼 반대쪽에는 너무나 작아서 인간의 인식을 벗어나는 객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나노객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노객체는 너무나 작아서 인간 인식을 벗어나는 객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적 인식을 벗어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위기 상황들을 이제 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제 물리적인 크기가 크더라도 가령 코뿔소 같은 경우에 멸종 위기에 처한 이제 코뿔소가 내는 생존에 대한 의지, 목소리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 이제 사회적 나노객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객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이퍼객체처럼 5개를 맞췄는데요. 이렇게 그 5가지 특징을 갖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나노객체 가령 그 피해자 여성들의 목소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일정한 아상블라자를 형성해서 이제 사회적 가시성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비로소 그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노객체는 반투명함, 그러니까 투명함과 불투명함을 오가는 이제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명하단 말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데 이게 일정한 사이즈로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불투명해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건 이제 반투명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노객체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노객체의 경우는 글로벌 로컬리티와 로컬 글로벌리티를 같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뜨거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종이컵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는 성분이 녹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는 처음에 공장에서 생산될 때는 로컬리티를 갖고 종이에 점착되어 있지만 뜨거운 커피에 의해서 용출되어 나오면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몸을 떠돌면서 이제 글로벌리티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노객체는 테크노사이언스에 강한 연계를 갖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건 이제 그 자연문화 이분법. 조금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이 자연문화 이분법을 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나노객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노객체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어서 이걸 다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5번째는 이제 산존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응집되어 어느 정도 이제 아상블라즈를 형성하고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미세먼지처럼 그냥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나노객체로서 이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노객체와 하이퍼객체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그 인류세를 해석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사실 아주 작은 나노객체가 초래하는 위험과 그 하이퍼객체,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코로나19 같은 하이퍼객체가 초래하는 위험 사이에서 그 좁은 길 위에서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게 현재 이제 인류세에 처한 인류의 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거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말들이어서 좀 더 재미있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신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돼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그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 국문학과에 계시던 서정범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탁, 무녀할 때 그 무 이런 개념들을 이제 몇십 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최근에 이제 신탁 콤플렉스라는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현선 선생님께서는 신탁은 콤플렉스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신탁을 절대화하여 그 신탁에 매달릴 때 신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작동할 때 신탁 콤플렉스는 실체를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신은 실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혹은 어떠한 객체가 실제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이제 절대적이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의 이분법도 우리가 이제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의 이분법을 해체한다고 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게 이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아닐 테고요. 여기 밑에 봐주시면 구글 로고가 아마 한두 달 전에 바뀐 걸로 이렇게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빨강과 노랑을 구분하는 영역이 이전에는 이제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함이 예를 들어 빨강이고 존재하지 않음이 노랑이라면 이게 자연문화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객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더 밀고 나가면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브루노 라투로가 그 사실과 믿음조차도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분법적 구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믿음은 이제 그 팩트 같은 경우는 네이처 영역에 속해 있고 과학이 다루는 거 되고요. 빌리프나 이런 그 패티시라는 용어를 이분 쓰시는데 이런 용어들은 문화 혹은 사회의 영역,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어서 이제 인문사회 쪽이 다루는 거라면 라투로는 이제 이 팩트와 패티시 혹은 팩트와 밸류 요 이분법을 해체하면서 팩트와 패티시가 합쳐진 팩티시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 비인간의 이분법도 해체하고 헤러웨이 이후 계속 논의됐던 자연사의 이분법도 해체하고 트리프로에 의한 객체적 존재론에 의한 주체 객체 이분법도 해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분법들을 해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말씀드린 건 이제 팩트하고 이 패티시를 해체하면서 라투로가 팩티시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 이제 그거를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봤더니 그 객체지향 존재의 관점에서 이 고스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유령적 객체라는 개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령적 객체라고 하면 좀 전에 이제 해몽 말씀해 주셨는데 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나 그 꿈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앞으로의 어떤 그 행동에 계속 지속적인 행위력을 미친다면 에이전시를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은 아주 실제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그 브루노 라투로 살아계실 때 한번 만났을 때 몇 가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꿈이나 뭐 유령이나 이런 그 비물질적인 것들도 액턴트가 될 수 있냐, 넌 휴먼 액터가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라투로가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너에게 에이전시를 미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것은 액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스트 오브젝트 혹은 이제 유령적 객체의 관점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꿨던 꿈 자체는 이제 그 현실적인 사건이지만 꿈 안에서 했던 어떤 사건, 꿈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행동, 그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실존과 비실존의 이분법을 넘는 어떤 그 독특한 그 존재론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이거는 고스트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켓몬고라는 게임에서는 그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이제 해보는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자연지물을 비치면 그 안에서 이미지가 드러나서 뭐를 캡처하고 이제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AR 이미지로 드러나는 포켓몬고의 영상들 이거는 실제와 실제하지 않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분법을 넘는 유령적 객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햄릿에 등장하는 유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클로디우스에게 살해당한 뭐 선왕이 이 아들 앞에 나타나서 뭐 복수를 부탁하고 이런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유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극 전체를 끌고 가는데 이제 선왕의 유령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그 일종의 그 유령적 객체라는 지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FO라든지 특정한 국가의 그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속이라든지 혹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실상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현재 과학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에이전시를 갖는 한에는 그 실존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스트 오브젝트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분석의 영역에 좀 인정을 하고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AI가 등장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 영상이나 이미지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 한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도 이제 고스트 오브젝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TSD 환자가 경험하는 어떤 그 실시간으로 환시를 느낀다거나 환청한다거나 그래서 선생님들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군인이 평범한 마트에서 갑자기 막 공포를 느끼고 총을 쏘는 듯한 이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뭐 포즈를 취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게 분명히 그 전쟁 상태에 그가 처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고스트 오브젝트로서 그 해당 어떤 전쟁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해당 이제 병사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전투 상황, 지금 실시간으로 벌이되고 있는 전투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그 유령적 객체의 상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너무 급진적인가요? 그래서 요 밑에 요 하나 좀 예를 좀 봐주시면요. 요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저 흰색 바탕에 검정색 사각형들이 그려져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요 검정색 사각형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회색의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때 그 회색의 점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무 스팟을 잡아서 보시면은 그 해당 스팟에는 회색의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 픽셀의 뭐 RGB 코드를 뽑아보면 뭐 0000 이렇게 나오겠죠. 화이트로. 그러나 우리 눈에선 분명히 요 회색 스팟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기존의 인문학에서는 이걸 그냥 뭐라 그러죠? 환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네? 착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착시라고 그러고 해결해 버리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좀 이따 보면 이제 라투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좀 더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정 사각형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 스팟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있음과 없음의 영역을 오가는 이제 유령적 객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특정한 점을 응시하면 오히려 그 지점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회색 스팟이 보이고 또 그 지점을 보게 되면 그 지점에 이제 회색 스팟이 사라지면서 흰색 스팟이 보이게 되는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실자 비실자의 경계에 구멍을 내는 유령적 객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예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건 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이준영 선생님이라는 분의 그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스님으로 계시다가 환속하셔서 인류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이셔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분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제 고스트 오브젝트라는 이런 개념을 좀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분 이제 글이 비교 문화 연구에 아마 이번에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채널링이라는 특정한 경험을 이제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채널링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트랜스 상태, 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체면 비슷한 상태에서 상위 자아와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사이비 같고 분명히 이제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용 선생님의 참여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경험이 너무나 실제적인 어떤 에이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사회학적으로 그냥 비존재의 상태를 저분들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채널링을 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팩트도 아니고 객관적 사실은 아니죠, 분명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패티시도 아니고 이 두 개가 결합된 라트루적 관점에서 이제 팩티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노 라트루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요, 유명한 이제 람세스 2세 얘기를 하는데요. 람세스 2세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미이라를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결핵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람세스가 2세가 과거에 결핵으로 사망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브루노 라트루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학 입장에서 우리가 결핵균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입장에서는 결핵균이라는 것은 그 결핵균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상태가 있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구성주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결핵균이 이제 로버트 코흐라든지 파스테르 이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됐을 텐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람세스 2세가 사망했을 당시에 결핵으로 죽었다는 문장 자체는 람세스 2세가 기관창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과 유사한 에나크로니즘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불일치다. 이런 표현을 이제 브루노 라트루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균이라는 게 람세스 2세 시대에 과연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행위자 네트워크가 로버트 코흐나 파스테르식에 비로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결핵균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좀 이상한 패러독스적 상황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객차지향 존재론의 관점에서는 고스트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루노 라트루는 이제 partial exist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분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스트 오브젝트처럼 완전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비존재하는 것도 아닌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핵균이 발견되기 이전에 람세스 2세를 사망하게 했던 어떠한 질병은, 이게 결핵균이 발견되었지만 시신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었지만 실제로 결핵균이 과학적으로 구성된 것은 18세기 정도인가요? 18세기, 19세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람세스 2세가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언술로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 팩티시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사실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네트워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개념이라든지 가령 인류세에서의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이런 학술회라든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쓰고 이러한 걸 네트워킹을 자꾸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걸 텐데요. 이 라트루가 얘기하는 관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과학적인 결과물도 이제 완벽하게 존재와 비존재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팩티시처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ANT나 이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너무나 이상한 이제 사유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라트루가
확장하면서 이 번역도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inquiry into mode of existence, 그러니까 그 존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종교, 정치, 기술, 뭐 과학 이러한 것들이 고유의 어떤 존재 방식을 갖고 있고 행위자들은 그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함을 드러내게 된다, 혹은 자신의 존재함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가끔 보게 되는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딥페이크 영상을 조심하라는 AI 영상으로 이제 광고하는 거 보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은 디지털 객체로에서의 쿼즈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존재하는 이제 준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라투로 얘기하는 이제 파셜 이그지스턴스 혹은 이제 고스트 오브젝트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뭐 어뢰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게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논쟁이 됐었는데요. 혹은 얼마 전에 연예인 무슨 어떤 분의 사건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딱 정할 수 없고, 사실 이제 람세스 2세의 결핵균 사망한 것처럼 팩티시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상 이게 팩트이냐 아니면 팩트가 아닌 패티시냐,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구성되는가 혹은 얼마나 팩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이제 영화 300에도 나오는 이제 고대 그리스 무녀들이 신탁을 받아서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들이 파이어 아벤트 같은 과학처럼 이제 완전히 불씨시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완전한 헛소리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존재성을 가진 파셜 이그지스턴스 혹은 고스트 오브젝트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녀가 받았다는 신탁은 아까 채널링 돼서 받은 메시지처럼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객체들이 어떤 에이전시를 갖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완전한 어떤 팩트가 아닌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팩티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 이사벨 스탱저스가 이제 어떤 존재든 요구와 응답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면 좀 전에 선생님 발표해 주신 미팅 더 유니버스 하프웨이에서 매터와 미닝이 이제 중간에서 같이 구성되는 것처럼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듯이, 이게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이 클리어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만나서 스펙트럼을 구성하면서 조금 더 존재 쪽에 가기도 하고 조금 더 비존재 쪽에 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제 과학을 이해할 때 가령 이제 뉴턴이 제2법칙에서 F는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라는 이제 식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 식이 등장했을 때는 이분법에 의하면 팩트보다는 패티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이작 뉴턴 혼자서 1687년에 프린키피아 쓰고 거기서 이제 혼자 얘기한 걸 텐데요. 그 이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패티시가 맞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패티시의 위치에서 조금 더 팩트로 가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이제 팩트와 패티시의 사다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만일 어떤 과학적 사실, 과학적 언술이 다른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부정이 되면 그것은 팩트의 지위에서 또 한 단계씩 이렇게 패티시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과학적 언술은 이게 팩트거나 팩트가 아니거나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팩트인가 혹은 어느 정도 패티시인가로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ANT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을 존재 일반으로 이제 확장한 것이 라투르의 팩티시 관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셜 이그지스턴스, 부분적 존재함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최근의 경향들이, 인문학적 경향들이 전부 이제 자연사 이분부터 해체하고, 인간, 비인간, 이거 클리어한 구분도 해체하고, 주체, 객체 이분법도 해체하고, 이제 이런 식이라면, 이것도 이제 융복합 쪽을 해체하고 그런다면, 이제는 팩트와 패티시조차 해체하는
그래서 팩트시 혹은 고스트 오브젝트 혹은 라툴레의 의미하면 이제 partial existence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또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두 가지 개념, 트리프로의 고스트 오브젝트나 ANT의 partial existence 개념 전부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이게 구글 로고가 빨강 노랑이 클리어하게 구분되지 않듯이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도 마치 자연사회가 클리어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네트워크의 결과로 이게 어느 정도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한 존재를 드러나거나 아니면 좀 더 비존재에 가깝게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령 어떤 히키코모리 분께서 그 사회적 인지성을 전혀 획득하지 못한 채 외롭게 돌아가셔서 예를 들어 그냥 시신이 썩어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시신 특수 처리하는 분들이 와서 청소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분의 삶을 조망할 수 있었다면, 그분의 삶이나 존재성은 거의 이게 넌 이그지스턴스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느냐 혹은 얼마나 약하게 존재하느냐를 봐야지 완전히 존재하지 않거나 완전히 존재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이 저희가 이제 인류세에 경험하는 많은 위기를 타파하면서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저게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까 그분이 이제 그 이준용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전직 스님이셨던 분께서 윤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불교인이라든지 힌두교 이쪽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든지 카르마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미 거의 뭐 폐기다 되시피 했는데요. 뭐 전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요. 그러나 그것도 가령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파셜 이그지스턴스나 고스트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와 비존재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봐주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고요.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과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느냐 이런 논의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 디지털 오브젝트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그 이분법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는 그 디지털 이미지 안에 있는 존재는 분명히 그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그 버그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학생분들은 글리치라는 용어를 아실 텐데요. 글리치 혹은 순간적인 버그가 생겨서 그 안에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회색 스팟 같은 이상한 물질 오브젝트가 생겼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것을 실제로 인식을 하고 뭐 사고를 낸다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글리치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요 비슷한 요 결부돼서 재밌는 예로 아마 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겠지만 마리오라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D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리오라는 캐릭터를 막 움직여서 게임 클리어하고 하는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걸 하다가 도저히 캐릭터가 갈 수 없는 대로 갑자기 이제 캐릭터가 점프를 해서 원래 클리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 게임을 클리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본인도 몰라서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그걸 이제 재현을 해봤는데 결국 재현이 불가됐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순간 우주선이, 그러니까 그 뉴트리노 같은 우주선 입자가 그 사람이 그거 플레이하고 있을 때 그 CPU의 그 레지스터 메모리 영역을 딱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0이던 게 1로 바뀌면서 그 캐릭터가 있을 수 없는 공간으로 점프해서 그 스피드런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혀 재현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냐, 아니면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전부 얼마나 파셜 이그지스턴스, 얼마나 네트워크상에서 우리가 또 이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으로 전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적 존재론이나 뭐 감흥적 실제론, 이런 논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령, 이거 고스트 오브젝트가 이걸 다루는 거고, UFO가 실제하는가,
예전에는 이제 조지 아담스키 이러면서 UFO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로그 스테이트, 뭐 어떤 국가가 테러리스트 국가가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 파셜 이그지스턴스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존과 비실제로 나눌 수는 없고 고스트 오브젝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 리인카네이션 2.0, 그러니까 윤회 2.0 같은 이것도 이제 인류세의 새로운 어떤 인무적 인프라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즘 이제 종교의 힘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어떤 그 종교적 혹은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